아주 먼 옛날 조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대대로 포수 집안이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강태식에게 사냥 기술을 배웠습니다. 청년이 된 민준은 아버지의 기대를 뛰어넘는 뛰어난 사냥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아버지 강태식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내일은 동쪽 능선을 따라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볼 참이다. 큰 짐승 발자국이 자주 보인다니 단단히 채비를 갖추어라. 네, 아버지. 염려 마십시오.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자는 사냥 도구를 챙겨 동쪽 능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거대한 호랑이가 사슴 한 마리를 맹렬하게 뒤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옳거니, 저놈들. 제대로 걸렸구나. 민준아, 너는 서쪽으로 돌아 쫓아라. 나는 북쪽으로 몰아가겠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준은 다람쥐처럼 빠르게 산비탈을 내달리며 호랑이를 쫓았습니다. 민준은 호랑이가 사슴을 쓰러뜨리는 순간 잽싸게 화살을 매겨 호랑이를 겨냥했습니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은 정확히 호랑이의 왼쪽 눈에 날아가 박혔습니다. 크아! 호랑이가 몸부림치는 순간 아버지 강태식이 쏜 화살이 남은 오른쪽 눈을 꿰뚫었습니다. 두 눈을 잃은 호랑이는 미친 듯이 발작하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입니다. 한 번에 호랑이와 사슴을 동시에 잡다니요. 허허, 그러게 말이다. 내 평생 이런 일은 또 처음이구나. 부자는 커다란 호랑이와 사슴을 짊어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장에서 호랑이 가죽과 고기, 사슴 고기는 꽤 큰 돈이 되어 엽전 두 뭉치가 생겼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기분도 좋으니 저작거리 주막에 들러 술이나 한잔하고 가자꾸나. 좋습니다, 아버지. 부자는 평소 자주 들르던 주막으로 향했고 주모가 화색을 하며 그들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강 서방님. 오늘은 한 건 크게 하셨다면서요? 벌써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주모귀는 천리박 소식도 듣는 귀인가 보오. 벌써 여기까지 소문이 났단 말이오. 아, 그럼요. 제 귀가 어디 보통 귀인가요? 천리 밖에서 일어난 일도 다 아는 귀지요. 하하하. 하! 우리 주모귀는 정말 천리 귀가 틀림없구먼. 강 서방님, 오늘은 돈도 많이 벌어 기분이 좋으실 테니 오늘 밤은 주막에서 푹 쉬고 가시지요. 제가 아주 화끈하게 대접해 드릴 것이구먼요. 아, 그련? 나도 주모 생각이 간절했는데. 오늘 밤 한번 제대로 별을 따보자고. 그려. 하! 아버지 강태식은 기분이 좋아 주모의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훌쩍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홀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으슥한 산길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산에 여럿이 여인 한 명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웬 놈들이 이 야심한 밤에 힘없는 여인을 이리 함부로 끌고 가는 것이냐? 뭐야, 이놈은 또 어디서 나타난 것이야. 괜히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내 놈 가던 길이나 어서 가거라. 어서 그 여인을 풀어 죽어라. 그 여인이 싫다고 저리 발버둥 치고 있지 않느냐? 내 놈들은 사람도 아니냐? 뭐? 이놈이 보자 하니 목숨이 2개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여봐라. 저놈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거라. 왈패 2명이 흉기를 꺼내 들고 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준은 잽싸게 몸을 날려 그들을 순식간에 땅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놈 보자 하니까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하였구나. 왈패 두목은 칼을 뽑아 들고 직접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돌멩이를 집어들어 왈패 두목의 이마를 향해 던졌고 두목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남은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오. 달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놀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총각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소. 다친 곳은 없다니 다행이오. 그런데 댁이 어디시오? 이 밤중에 위험하니 내 집까지 데려다 드리리다. 집은 당분간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다가 저놈들이 또 보쌈에 갈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소? 그래. 그럼 집 말고 어디 다른 갈 곳은 있으시오? 없습니다. 갈 곳이 없소. 저런. 딱하게 되었구려. 그럼 우선 누추하지만 괜찮다면 내 집으로라도 가시겠소. 날이 밝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리해준다면 나야 정말 고맙지요. 알겠소. 그럼 날 따라오시오. 왜 그러시오? 혹 다리가 아픈 것이오? 너무 놀라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일어설 수가 없소. 그렇다면 내 등에 업히시오. 여기서 밤을 지샐 수는 없지 않소. 여인은 조심스럽게 민준의 등에 업혔고 민준은 등 뒤로 전해져 오는 여인의 감촉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생전 처음 여인의 몸에 닿아본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불끈 솟아올랐고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라. 헉, 어째 내 몸이 갑자기 이리 뜨거워진단 말이야. 호호. 혹시 총각이시오? 그렇소. 난 아직 여자 경험이 없소이다. 호호호. 세상에 천연기념물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훤칠하고 무예까지 뛰어난 사내가 아직 수총각이라니. 내가 오늘 총각을 만나려고 보쌈을 당했나 보오. 호호호. 여인은 민준의 목을 감싸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어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헉 아니, 갑자기 내 목은 어찌 이리 조이는 것이오? 날 숨막혀 죽이려는 것이오? 호호. 내가 어찌 나의 귀한 천연기념물을 죽이겠소? 내 총각이 마음에 들어 그러는 것이오. 아이고, 2번만 마음에 들었다간 그날로 황천길을 가겠소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민준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에서 편히 주무시오. 나는 옆방에서 자리다. 실소. 이 깊은 산속 외딴 집에서 어찌 나 혼자 잔단 말이오. 무서워서 혼자는 도저히 못 자겠소? 그러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주시오. 네? 민준은 그럴 만하다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여인의 옆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여인의 다리 한쪽이 스르륵 민준의 허벅지 위로, 정확히는 그의 불끈 솟아오른 그곳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아 민준의 바지 앞섭을 뚫어져라 내려다 보았습니다. 옴매. 이게 정령 사람의 것이란 말이오? 절구공이가 따로 없네. 짐승의 것이 아니고서야. 여인은 망설임 없이 민준의 위로 훌쩍 올라탔습니다. 그 바람에 민준은 얼떨결에 생애 첫 경험을 치르게 되었고 강렬한 쾌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인이 온 산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더니 한바탕 격렬한 시간이 지나고 민준의 품 안에서 기절한 듯 축 늘어졌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괜찮소. 민준은 당황하여 여인을 흔들었지만 답이 없자 가슴에 귀를 대 보았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기절을 한 것이야? 나는 한 대도 때린 적이 없는데 어찌 기절을 했을꼬? 다음 날 한낮이 되어서야 아버지 강태식이 술이 취해 돌아와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 낯선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민준아. 내 방에 누워있는 저 여인은 누구더냐? 아버지. 저도 저 여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어젯밤 왈패놈들이 보쌈에 가는 것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뭐시? 보쌈을? 저런 고얀 놈들이 있나? 그런데 어찌 기절해 있는 것이야? 어디 다치기라도 한 게냐? 그게 실은 어젯밤에 제가 올라탔는데 그 후로 기절해서 아직도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뭐시? 내가 올라탔다고? 허허. 이놈아, 너한테도 그런 재주가 있었느냐? 아이고, 이제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 사실 강태식은 아들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어 걱정했는데 아들이 드디어 총각 딱지를 떼었다니 안심하며 대견해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다음 날도 깨어나지 않자 민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버님, 이거 혹시 이 여인을 의원에게 데려가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무 염려 말 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다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내력 때문이다. 우리 강씨 집안 남자들은 조상 대대로 바지 속 물건이 아주 특별하니라. 워낙 기운이 넘치다 보니 보통 여인들은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고 3년도 채 안 되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고 만단다. 그래서 우리 집안 남자들은 대개 일찍 호라비가 되는 팔자들이지. 내 할아버지도 나도 모두 그러했다. 아니, 아버지. 그럼 저는 에휴, 헌데 참 이상한 것은 여인들은 또 우리 집안 남자들의 그것을 그렇게나 좋아한다는 것이야.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들처럼 말이다. 그럼 저는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다. 드물지만 우리 집안의 특별한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 천생연분의 짝을 만나면 아무 문제 없이 해로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너무 걱정부터 하지는 말 거라. 아버지의 말에도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고 방 안의 여인을 보며 자신이 괜한 짓을 한 것은 아닌지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이 지난 오후 여인이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여긴 이제 좀 괜찮으시오?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나요? 꼬박 이틀 동안 잠들어 있었소. 정말 걱정 많이 했소이다. 아, 이틀이나. 그랬군요. 그런데 참으로 대단한 경험이었소? 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소이다. 호호호. 이제야 내가 내 진짜 짝을 만난 것 같습니다. 호호. 네. 짝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의미요? 호호. 짝이란 말 그대로 평생을 함께할 짝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룻밤을 보냈다 하여 어찌 평생을 같이 할 짝이라 말할 수 있겠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아, 이놈아. 하룻밤이면 만리장성도 쌓는다는 옛말도 있다 하였다. 속궁합만 잘 맞으면 되었지.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아버지는 아름다운 데다 아들에게 푹 빠진 듯한 여인이 마음에 쏙 들어 이 기회에 두 사람을 엮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도 좋습니다. 헌데, 여인께서 이런 누추한 산중에서 계속 사실 수는 없는 것 아니? 일단 내가 집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소. 그렇다면 총각이 내 집에서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시오. 또 그 왈패놈들이 찾아올까 봐 겁이 납니다. 자신의 집에서 함께 머물러 달라는 여인의 말에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에 망설여졌습니다. 민준아, 내 걱정은 말고 이 여인을 따라가거라.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이제 너도 내 운명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자리를 잡는 대로 꼭 아버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나는 평생을 이 산속에서 사냥하며 살아왔으니 이것이 내 운명이다. 너나 내려가서 그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 거라. 그리하여 민주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고 아내가 될 박지연과 함께 정든산을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몇 개의 마을을 지나 마침내 어느 커다란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마님. 무사하셨군요. 괜찮으신가요? 그래, 춘심아. 나는 괜찮단다. 내가 없는 며칠 사이 별일은 없었느냐? 아이고, 마님. 말도 마셔. 마님을 보쌈해 갔던 그 왈패놈들이 대낮에도 버젓이 또 찾아와서 마님이 어디 계시냐고 행패를 부렸답니다. 그런데 마님, 같이 오신 이분은 웬 촌뜨기 같은 분이신가요? 춘심아, 입 조심하거라. 이분은 앞으로 내 서방님이 되실 분이니라. 아니, 마님. 마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촌뜨기와 혼인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춘심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아니, 그렇다면 이 촌뜨기 분이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그렇고. 춘심아, 그 왈패놈들은 어찌 그리 벌건 대낮에도 당당하게 찾아와 행패를 부린단 말이냐. 관아에서는 대체 뭘 하는 것이고. 아휴, 말도 마셔요. 그게 다 이 고을사또 놈이 그 왈패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그 잡놈들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만약 또 그놈들이 찾아오거든 내게 먼저 알리시오. 내 그놈들을 아주 뿌리 뽑아버리고야 말겠소. 아니, 서방님. 그자들 패거리는 수십 명이나 된다는데 어찌 혼자서 그 많은 자들을 감당하신단 말이요?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오. 그래, 춘심아. 혹시라도 그자들이 또 찾아오거든 얼른 이분께 먼저 알리거라. 아셨지? 서방님, 저를 따라오시지요. 안방에 들어선 민주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 찬 방 안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체 무엇을 하시길래 이리 큰 부자로 사시는 것이오? 호호, 그것은 때가 되면 차차 말씀드리지요. 오늘은 우선 편히 쉬시고 조만간 좋은 날을 잡아 우리 혼례부터 올려요. 서방님. 민주는 낮에는 좋은 옷과 음식을 즐기고 밤이면 지연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연은 더 이상 기절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종 춘심이 다급하게 민준을 후미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방님.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러는데요. 솔직히 말해보셔요. 우리 마님이 뭐 때문에 쥐뿔도 없는 서방님 같은 분과 혼인하려 하시는 건가요? 혹시 바지 속 물건이 정말 남다르신 건가요? 소문이 흉흉해서요. 아이고, 춘심이.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그런 망측한 소리는 어디서 들었는가? 아,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마님이 뭐가 아쉬워서 서방님 같은 촌뜨기에게 홀딱 반해서 혼례까지 올리려 하신단 말이에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네. 참. 그만하게. 누가 들을까 겁나는구먼. 민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밤마다 지연과 나누는 사랑은 그 모든 걱정을 잊게 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귀한 약재를 달인 탕약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서방님. 이것 좀 드셔보셔요. 아니, 이것이 무엇이? 이것은 임금님께 진상하는 아주 귀한 보약이랍니다. 서방님께서 밤마다 힘을 많이 쓰시니 기를 보충해 드려야지요. 허허, 나는 이런 것은 마시지 않아도 기운이 펄펄 넘치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려. 아이, 서방님도 참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 두셔야 훗날 나이가 들어서도 그 힘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호호. 그렇게 달콤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안방에서 지연과 민준이 한참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여종 춘심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니, 춘심아. 노크도 없이 이리 불쑥 들어오면 어쩐단 말이냐. 마님. 서방님. 왔어요. 왔어. 그 잡놈들이 또 때로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사옵니다. 왈패들이 또 찾아왔다는 말에 민주는 벌떡 일어나 얼른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부인하고 춘심이는 이 방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고 이곳에서 꼼짝 말고 있으시오. 마당으로 나서자 왈패 수십 명이 흉기를 들고 마당에 가득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이닥친 것이냐. 아니, 내 놈은. 저번에 나에게 돌멩이를 던져 내 이마에 이런 혹을 만든 그놈이 아니냐. 옳거니 잘 만났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내 앞에 무릎을 꿇리거라. 왈패 수십 명이 함성을 지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준은 폭풍처럼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주먹과 발길에 왈패들은 비명을 지르며 속절없이 나가떨어졌고 마당에는 신음하는 왈패들만이 가득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왈패 두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내 놈들의 두목은 어디로 도망간 것이냐. 아니, 이런 비겁한 놈 같으니라고. 부하들을 죄다 내팽개치고 저 혼자 살겠다고 달아나다니. 에잉.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사라졌던 왈패 두목이 관아의 포졸들과 고을 사또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장 멈추거라. 내 놈이 바로 강민준이라는 자인가? 네, 맞습니다요. 사또 나리. 저자가 바로 그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팬 강민준이라는 놈입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내 이놈, 강민준. 당장 오라를 받으라.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오라를 받는단 말씀이시오. 이 자들은 죄 없는 양민들을 괴롭히고 부녀자를 보쌈까지 하려 했던 흉악한 놈들이요. 저자들이야말로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오. 내 놈이 죄가 있고 없고는 관아에 가서 내가 판단할 일이다. 내 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때려눕히지 않았느냐. 그것만으로도 중죄다. 잔말 말고 당장 오라를 받거라. 내가 오라를 받으면 저자들이 또다시 내 부인을 해치려 할 것이 아니오. 그러니 나는 순순히 오라를 받지 못하겠소. 내 이놈. 내 놈이 정녕 순순히 오라를 받지 않겠다면 강제로라도 연행을 할 것이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고작 포졸 10여 명을 데려와서 나를 강제로 연행하겠다는 것이오. 어디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구려. 좋다. 그래, 내가 어찌해주면 내가 순순히 관하로 갈 것이냐. 조건을 말해보거라. 우선 제 부인과 여종 춘심이가 이 집에서 안전하게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오. 그들이 완전히 이곳을 벗어날 때까지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그리 약조해 주시면 이틀 후에 내 발로 직접 관아를 찾아가겠소. 오냐, 좋다. 그리하마. 내 말대로 부인과 여종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주겠다. 대신 내 놈은 약속대로 이틀 동안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내 놈은 물론이고 내 부인까지 찾아내어 극형에 처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는 지연과 춘심이를 먼저 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조심하셔요. 저자들은 악랄하기 그지없는 자들이랍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괜찮을 것이오. 부인과 춘심이야말로 일단 안전한 곳으로 최대한 멀리 피하시오. 나중에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부인과 춘심이가 사라지자 민주는 대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집안 마당에는 민준과 왈패들,
사또와 포졸들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혼자서 그들 모두를 감시하며 이틀이라는 숨막히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 되자 사또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약속한 이틀이 되었으니 순순히 오라를 바꿔라. 민주는 부인이 안전하게 달아났을 것이라 판단하고 약속대로 순순히 두 팔을 내밀어 오라를 받았습니다. 관하로 간 민주는 곧바로 옥사에 갇혔고 한 달포가 지나자 사또는 그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교수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오. 네 이놈. 내 놈은 보통 인간의 힘을 넘어선 괴력을 지녔으니 이는 필시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 틀림없다.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괴물 같은 놈을 어찌 살려둘 수 있겠느냐. 이보시오, 사또. 언젠가는 당신도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큰 벌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오. 하늘이 두렵지도 않소. 시끄럽다. 이놈.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성문 밖 교수대로 끌고 가거라. 포졸들은 민준을 꽁꽁 묶어 성문 밖 형장으로 끌고 갔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교수대 위로 올라섰고 얼굴에 두건이 씌워지고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집행하라. 받침목이 떨어져 나가고 민준의 몸이 허공에 매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휘!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한 발이 정확히 밧줄을 뚝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여러 발의 화살이 날아와 포졸들의 손이나 어깨에 박혔고 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느 놈이 감히 관병들에게 활을 쏘는 것이냐. 곧이어 위풍당당한 모습의 형조 관군 수십 명이 말을 타고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명을 받들어 파견된 형조의 관리들이다. 이곳의 부패한 관리들과 악당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명이시다. 여봐라, 저기 있는 사또를 비롯하여 육방 관속들, 그리고 저 왈패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체포하라. 형조 관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또와 관리들, 왈패들을 모조리 포박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준에게 다가와 두건을 벗기고 묶인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강태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께서 저를 괜찮으냐, 아들아?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아버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형조의 관군들은 또 어찌... 내 부인이 내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더구나. 그리고 형조를 움직여 이 관군들을 보낸 사람도 바로 내 부인, 지연 아씨란다. 네. 부인이? 지연이가 형조를 움직였다고요? 아니, 부인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형조까지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나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다만. 듣자 하니 내 부인의 아버님이 바로 이 나라의 영의정 대감이시란다. 나라님 다음으로 높은 분이시지. 네. 부인이? 영의정 대감의 따님이라고. 아니, 그럼 영의정 대감의 따님이 어찌하여 그런 시골 마을에 홀로 살고 있었단 말입니까? 나도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구나. 어서 내 부인을 만나 직접 물어보거라. 민주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당장 한양으로 가서 부인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서라, 얘야. 영의정 대감의 따님이라면 이제 내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무슨 말이든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형조 관군들의 말 중 하나를 빌려 타고 곧바로 한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한양에 도착한 민주는 영의정 대감의 거대한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박지연 아씨를 만나러 왔소. 네, 아내요. 어서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오. 병사들은 허름한 차림의 민준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더니 한 명이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병사가 돌아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명이시다. 절대 안으로 들일 수 없으니 당장 돌아가라 하셨다. 그럴 수는 없소. 나는 꼭 내 아내를 만나야겠소. 길을 비키시오. 대감의 명을 거역하려는 것이냐? 말을 듣지 않으면 큰 병고를 당할 것이니 어서 돌아가시오. 민주는 병사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칼을 뽑아 막는 병사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버렸습니다. 부인. 지연아 씨. 어디 계시오? 내가 왔소. 어서 나와 보시오. 민준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노비들과 다른 병사들이 뛰쳐나왔지만 민주는 그들 또한 전광석화처럼 모두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안채 방문이 열리며 위험 있는 풍채의 영의정 박대감이 굳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대체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대감 나으리. 글쎄, 저 자가 대뜸 나타나 자신이 아시의 서방님이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사옵니다. 뭔일아? 네가 감히 내 딸 지연이의 서방이라고. 그것이 대체 무슨 해괴한 말이더냐? 네, 대감 나으리. 아씨와 저는 이미 혼인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장인어른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자네는 우선 잠시 안으로 들게. 그리고 지연이도 내 방으로 들라 이르거라. 잠시 후 고운 비단 옷을 차려입은 지연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반가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부인. 괜찮으시오. 별일은 없는 것이오. 네, 저는 괜찮아요. 서방님. 그런데 서방님이야말로 어디 다친 곳은 없으셔요. 난 부인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괜찮소.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부인이 영의정 대감의 따님이었다니 그동안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오? 그동안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서방님. 이분이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산골 사냥꾼 강민준이라 하옵니다. 그래. 관아에서 억울하게 죽을 뻔했다는 그 사냥꾼이 바로 자네였군. 실은 저와 혼인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결국 너는 아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운명을 정하고야 말았구나. 내가 어렸을 적 임금께서 너를 세자빈으로 점찍으셨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사라지고 난 후 임금께서 얼마나 상심하셨는지 아느냐? 10년 만에야 겨우 돌아와서는 고작 사냥꾼과 혼인을 하겠다 하니 이 아비로서 무척이나 당혹스럽구나. 죄송해요. 아버지. 허나 제가 만약 궁으로 들어갔더라면 저는 아마 10년도 채 살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을 것이어요. 제 몸은 서방님 같은 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몸이니까요. 그러니 아버지,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부디 저희들의 혼인을 승낙해 주셔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했던가. 영의정은 10년 만에 돌아온 외동딸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에휴, 알겠다. 내 내년의 고집을 어찌 꺾겠느냐. 좋다.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마. 하지만 영의정의 체면 때문에 혼례는 지연이 머물렀던 시골 마을 기와집에서 조용히 열렸습니다. 영의정은 대신 엄청난 재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민준과 지연아 씨는 꿈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민준은 아버지 강태식도 모셔와 함께 살았습니다. 민준의 남다른 정력과 지연아 씨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저기 저 강서방 좀 보게. 글쎄, 저 사냥꾼이 그 대단한 물건 하나로 영의정 대감의 사위가 되었다는 게 아닌가. 정말. 아니,
강서방의 그것이 그리도 대단하단 말인가? 나도 한번.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쉬. 조용히 하게. 한양 마님께서 들으시면 큰일 날 소리. 그래도 아쉽지 않은가? 저런 천하의 보물단지를 한양 마님 혼자만 독차지하다니. 쯧쯧. 마을 아낙네들은 민준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지만 그는 오직 아내 지연 한 사람만을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며 아버지 강태식을 모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연 아씨 또한 자신에게 꼭 맞는 천생연분 강민준을 만나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대대로 포수 집안이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강태식에게 사냥 기술을 배웠습니다. 청년이 된 민준은 아버지의 기대를 뛰어넘는 뛰어난 사냥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아버지 강태식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내일은 동쪽 능선을 따라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볼 참이다. 큰 짐승 발자국이 자주 보인다니 단단히 채비를 갖추어라. 네, 아버지. 염려 마십시오.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자는 사냥 도구를 챙겨 동쪽 능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거대한 호랑이가 사슴 한 마리를 맹렬하게 뒤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옳거니, 저놈들. 제대로 걸렸구나. 민준아, 너는 서쪽으로 돌아 쫓아라. 나는 북쪽으로 몰아가겠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준은 다람쥐처럼 빠르게 산비탈을 내달리며 호랑이를 쫓았습니다. 민준은 호랑이가 사슴을 쓰러뜨리는 순간 잽싸게 화살을 매겨 호랑이를 겨냥했습니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은 정확히 호랑이의 왼쪽 눈에 날아가 박혔습니다. 크아! 호랑이가 몸부림치는 순간 아버지 강태식이 쏜 화살이 남은 오른쪽 눈을 꿰뚫었습니다. 두 눈을 잃은 호랑이는 미친 듯이 발작하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입니다. 한 번에 호랑이와 사슴을 동시에 잡다니요. 허허, 그러게 말이다. 내 평생 이런 일은 또 처음이구나. 부자는 커다란 호랑이와 사슴을 짊어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장에서 호랑이 가죽과 고기, 사슴 고기는 꽤 큰 돈이 되어 엽전 두 뭉치가 생겼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기분도 좋으니 저작거리 주막에 들러 술이나 한잔하고 가자꾸나. 좋습니다, 아버지. 부자는 평소 자주 들르던 주막으로 향했고 주모가 화색을 하며 그들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강서방님. 오늘은 한 건 크게 하셨다면서요? 벌써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주모귀는 천리박 소식도 듣는 귀인가 보. 벌써 여기까지 소문이 났단 말이오. 아, 그럼요. 제 귀가 어디 보통 귀인가요? 천리 밖에서 일어난 일도 다 아는 귀지요. 하하하. 하! 우리 주모귀는 정말 천리 귀가 틀림없구먼. 강서방님, 오늘은 돈도 많이 벌어 기분이 좋으실 테니 오늘 밤은 주막에서 푹 쉬고 가시지요. 제가 아주 화끈하게 대접해 드릴 것이구먼요. 그련. 나도 주모 생각이 간절했는데. 오늘 밤 한번 제대로 별을 따보자고. 그려. 하! 아버지 강태식은 기분이 좋아 주모의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훌쩍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홀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으슥한 산길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산에 여럿이 여인 한 명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웬 놈들이 이 야심한 밤에 힘없는 여인을 이리 함부로 끌고 가는 것이냐. 뭐야, 이놈은 또 어디서 나타난 것이야. 괜히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내 놈 가던 길이나 어서 가거라.
어서 그 여인을 풀어 죽어라. 그 여인이 싫다고 저리 발버둥 치고 있지 않느냐. 내 놈들은 사람도 아니냐. 뭐? 이놈이 보자 하니 목숨이 2개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여봐라. 저놈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 죽어라. 왈패 2명이 흉기를 꺼내 들고 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준은 잽싸게 몸을 날려 그들을 순식간에 땅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놈. 보자 하니까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하였구나. 왈패 두목은 칼을 뽑아 들고 직접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돌멩이를 집어들어 왈패 두목의 이마를 향해 던졌고 두목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남은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오. 달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놀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총각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소. 다친 곳은 없다니 다행이오. 그런데 댁이 어디시오? 이 밤중에 위험하니 내 집까지 데려다 드리리다. 집은 당분간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다가 저놈들이 또 보쌈에 갈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소? 그래. 그럼 집 말고 어디 다른 갈 곳은 있으시오? 없습니다. 갈 곳이 없소. 저런. 딱하게 되었구려. 그럼 우선 누추하지만 괜찮다면 내 집으로라도 가시겠소. 날이 밝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리해준다면 나야 정말 고맙지요. 알겠소. 그럼 날 따라오시오. 왜 그러시오? 혹 다리가 아픈 것이오? 너무 놀라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일어설 수가 없소. 그렇다면 내 등에 업히시오. 여기서 밤을 지샐 수는 없지 않소. 여인은 조심스럽게 민준의 등에 엎혔고 민준은 등 뒤로 전해져 오는 여인의 감촉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생전 처음 여인의 몸에 닿아본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불끈 솟아올랐고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라. 헉, 어째 내 몸이 갑자기 이리 뜨거워진단 말이야. 호호. 혹시 총각이시오? 그렇소. 난 아직 여자 경험이 없소이다. 호호호. 세상에 천연기념물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훤칠하고 무예까지 뛰어난 사내가 아직 수총각이라니. 내가 오늘 총각을 만나려고 보쌈을 당했나 보오. 호호호. 여인은 민준의 목을 감싸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어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헉 아니, 갑자기 내 목은 어찌 이리 조이는 것이오? 날 숨막혀 죽이려는 것이오? 호호. 내가 어찌 나의 귀한 천연기념물을 죽이겠소? 내 총각이 마음에 들어 그러는 것이오. 아이고, 2번만 마음에 들었다간 그날로 황천길을 가겠소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민준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에서 편히 주무시오. 나는 옆방에서 자리다. 실소. 이 깊은 산속 외딴집에서 어찌 나 혼자 잔단 말이오. 무서워서 혼자는 도저히 못 자겠소? 그러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주시오. 네. 민준은 그럴 만하다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여인의 옆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여인의 다리 한쪽이 스르륵 민준의 허벅지 위로, 정확히는 그의 불끈 솟아오른 그곳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아 민준의 바지 앞섭을 뚫어져라 내려다보았습니다. 옴매. 이게 정령 사람의 것이란 말이오? 절구공이가 따로 없네. 짐승의 것이 아니고서야. 여인은 망설임 없이 민준의 위로 훌쩍 올라탔습니다. 그 바람에 민준은 얼떨결에 생애 첫 경험을 치르게 되었고 강렬한 쾌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인이 온 산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더니 한바탕 격렬한 시간이 지나고 민준의 품 안에서 기절한 듯 축 늘어졌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괜찮소. 민주는 당황하여 여인을 흔들었지만 답이 없자 가슴에 귀를 대 보았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기절을 한 것이야? 나는 한 대도 때린 적이 없는데 어찌 기절을 했을꼬? 다음 날 한낮이 되어서야 아버지 강태식이 술이 취해 돌아와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 낯선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민준아. 내 방에 누워있는 저 여인은 누구더냐? 아버지. 저도 저 여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어젯밤 왈패 놈들이 보쌈에 가는 것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뭐시? 보쌈을? 저런 고얀 놈들이 있나? 그런데 어찌 기절해 있는 것이야? 어디 다치기라도 한 게냐? 그게 실은 어젯밤에 제가 올라탔는데 그 후로 기절해서 아직도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뭐시? 내가 올라탔다고? 허허. 이놈아, 너한테도 그런 재주가 있었느냐? 아이고, 이제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 사실 강태식은 아들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어 걱정했는데 아들이 드디어 총각 딱지를 떼었다니 안심하며 대견해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다음 날도 깨어나지 않자 민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버님, 이거 혹시 이 여인을 의원에게 데려가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무 염려 말 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다 우리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내력 때문이다. 우리 강씨 집안 남자들은 조상 대대로 바지 속 물건이 아주 특별하니라. 워낙 기운이 넘치다 보니 보통 여인들은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고 3년도 채 안 되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고 만단다. 그래서 우리 집안 남자들은 대개 일찍 호라비가 되는 팔자들이지. 내 할아버지도 나도 모두 그러했다. 아니, 아버지. 그럼 저는 에휴, 헌데 참 이상한 것은 여인들은 또 우리 집안 남자들의 그것을 그렇게나 좋아한다는 것이야.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들처럼 말이다. 그럼 저는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다. 드물지만 우리 집안의 특별한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 천생연분의 짝을 만나면 아무 문제 없이 해로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너무 걱정부터 하지는 말 거라. 아버지의 말에도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고 방 안의 여인을 보며 자신이 괜한 짓을 한 것은 아닌지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이 지난 오후 여인이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여긴 이제 좀 괜찮으시오?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나요? 꼬박 이틀 동안 잠들어 있었소. 정말 걱정 많이 했소이다. 아, 이틀이나. 그랬군요. 그런데 참으로 대단한 경험이었소? 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소이다. 호호호. 이제야 내가 내 진짜 짝을 만난 것 같습니다. 호호. 네. 짝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의미요? 호호. 짝이란 말 그대로 평생을 함께할 짝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룻밤을 보냈다 하여 어찌 평생을 같이 할 짝이라 말할 수 있겠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아, 이놈아. 하룻밤이면 만리장성도 쌓는다는 옛말도 있다 하였다. 속궁합만 잘 맞으면 되었지.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아버지는 아름다운 데다 아들에게 푹 빠진 듯한 여인이 마음에 쏙 들어 이 기회에 두 사람을 엮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도 좋습니다. 헌데,
여인께서 이런 누추한 산중에서 계속 사실 수는 없는 것 아니? 일단 내가 집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소. 그렇다면 총각이 내 집에서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시오. 또 그 왈패놈들이 찾아올까 봐 겁이 납니다. 자신의 집에서 함께 머물러 달라는 여인의 말에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에 망설여졌습니다. 민준아, 내 걱정은 말고 이 여인을 따라가거라.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이제 너도 내 운명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자리를 잡는 대로 꼭 아버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나는 평생을 이 산속에서 사냥하며 살아왔으니 이것이 내 운명이다. 너나 내려가서 그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 거라. 그리하여 민주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고 아내가 될 박지연과 함께 정든 산을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몇 개의 마을을 지나 마침내 어느 커다란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마님. 무사하셨군요. 괜찮으신가요? 그래, 춘심아. 나는 괜찮단다. 내가 없는 며칠 사이 별일은 없었느냐? 아이고, 마님. 말도 마셔. 마님을 보쌈해 갔던 그 왈패놈들이 대낮에도 버젓이 또 찾아와서 마님이 어디 계시냐고 행패를 부렸답니다. 그런데 마님, 같이 오신 이분은 웬 촌뜨기 같은 분이신가요? 춘심아, 입 조심하거라. 이분은 앞으로 내 서방님이 되실 분이니라. 아니, 마님. 마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촌뜨기와 혼인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춘심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아니, 그렇다면 이 촌뜨기 분이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그렇고. 춘심아, 그 왈패놈들은 어찌 그리 벌건 대낮에도 당당하게 찾아와 행패를 부린단 말이냐. 관아에서는 대체 뭘 하는 것이고. 아휴, 말도 마셔요. 그게 다 이 고을사또 놈이 그 왈패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그 잡놈들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만약 또 그놈들이 찾아오거든 내게 먼저 알리시오. 내 그놈들을 아주 뿌리 뽑아버리고야 말겠소. 아니, 서방님. 그자들 패거리는 수십 명이나 된다는데 어찌 혼자서 그 많은 자들을 감당하신단 말이요?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오. 그래, 춘심아. 혹시라도 그자들이 또 찾아오거든 얼른 이분께 먼저 알리거라. 아셨지? 서방님, 저를 따라오시지요. 안방에 들어선 민주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 찬 방 안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체 무엇을 하시길래 이리 큰 부자로 사시는 것이오? 호호, 그것은 때가 되면 차차 말씀드리지요. 오늘은 우선 편히 쉬시고 조만간 좋은 날을 잡아 우리 혼례부터 올려요. 서방님. 민주는 낮에는 좋은 옷과 음식을 즐기고 밤이면 지연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연은 더 이상 기절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종 춘심이 다급하게 민준을 후미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방님.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러는데요. 솔직히 말해보셔요. 우리 마님이 뭐 때문에 쥐뿔도 없는 서방님 같은 분과 혼인하려 하시는 건가요? 혹시 바지 속 물건이 정말 남다르신 건가요? 소문이 흉흉해서요. 아이고, 춘심이.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그런 망측한 소리는 어디서 들었는가? 아,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마님이 뭐가 아쉬워서 서방님 같은 촌뜨기에게 홀딱 반해서 혼례까지 올리려 하신단 말이에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네. 참. 그만하게. 누가 들을까 겁나는구먼. 민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밤마다 지연과 나누는 사랑은
그 모든 걱정을 잊게 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귀한 약재를 달인 탕약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서방님. 이것 좀 드셔보셔요. 아니, 이것이 무엇이? 이것은 임금님께 진상하는 아주 귀한 보약이랍니다. 서방님께서 밤마다 힘을 많이 쓰시니 기를 보충해 드려야지요. 허허, 나는 이런 것은 마시지 않아도 기운이 펄펄 넘치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려. 아이, 서방님도 참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 두셔야 훗날 나이가 들어서도 그 힘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호호. 그렇게 달콤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안방에서 지연과 민준이 한참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여종 춘심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니, 춘심아. 노크도 없이 이리 불쑥 들어오면 어쩐단 말이냐. 마님. 서방님. 왔어요. 왔어. 그 잡놈들이 또 때로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사옵니다. 왈패들이 또 찾아왔다는 말에 민주는 벌떡 일어나 얼른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부인하고 춘심이는 이 방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고 이곳에서 꼼짝 말고 있으시오. 마당으로 나서자 왈패 수십 명이 흉기를 들고 마당에 가득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이닥친 것이냐. 아니, 내 놈은. 저번에 나에게 돌멩이를 던져 내 이마에 이런 혹을 만든 그놈이 아니냐. 옳거니 잘 만났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내 앞에 무릎을 꿇리거라. 왈패 수십 명이 함성을 지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준은 폭풍처럼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주먹과 발길에 왈패들은 비명을 지르며 속절없이 나가떨어졌고 마당에는 신음하는 왈패들만이 가득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왈패 두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내 놈들의 두목은 어디로 도망간 것이냐. 아니, 이런 비겁한 놈 같으니라고. 부하들을 죄다 내팽개치고 저 혼자 살겠다고 달아나다니. 에잉.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사라졌던 왈패 두목이 관아의 포졸들과 고을 사또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장 멈추거라. 내 놈이 바로 강민준이라는 자인가? 네, 맞습니다요. 사또 나리. 저자가 바로 그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팬 강민준이라는 놈입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내 이놈, 강민준. 당장 오라를 받으라.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오라를 받는단 말씀이시오. 이 자들은 죄 없는 양민들을 괴롭히고 부녀자를 보쌈까지 하려 했던 흉악한 놈들이요. 저자들이야말로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오. 내 놈이 죄가 있고 없고는 관아에 가서 내가 판단할 일이다. 내 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때려눕히지 않았느냐. 그것만으로도 중죄다. 잔말 말고 당장 오라를 받거라. 내가 오라를 받으면 저자들이 또다시 내 부인을 해치려 할 것이 아니오. 그러니 나는 순순히 오라를 받지 못하겠소. 내 이놈. 내 놈이 정녕 순순히 오라를 받지 않겠다면 강제로라도 연행을 할 것이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고작 포졸 10여 명을 데려와서 나를 강제로 연행하겠다는 것이오. 어디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구려. 좋다. 그래, 내가 어찌 해주면 내가 순순히 관아로 갈 것이냐. 조건을 말해보거라. 우선 제 부인과 여종 춘심이가 이 집에서 안전하게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오. 그들이 완전히 이곳을 벗어날 때까지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그리 약조해 주시면 이틀 후에 내 발로 직접 관아를 찾아가겠소. 오냐, 좋다. 그리아마. 내 말대로 부인과 여종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주겠다.
대신 내 놈은 약속대로 이틀 동안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내 놈은 물론이고 내 부인까지 찾아내어 극형에 처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는 지연과 춘심이를 먼저 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 조심하셔요. 저자들은 악랄하기 그지없는 자들이랍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괜찮을 것이오. 부인과 춘심이야말로 일단 안전한 곳으로 최대한 멀리 피하시오. 나중에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부인과 춘심이가 사라지자 민주는 대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집안 마당에는 민준과 왈패들, 사또와 포졸들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혼자서 그들 모두를 감시하며 이틀이라는 숨막히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 되자 사또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약속한 이틀이 되었으니 순순히 오라를 바꿔라. 민주는 부인이 안전하게 달아났을 것이라 판단하고 약속대로 순순히 두 팔을 내밀어 오라를 받았습니다. 관하로 간 민주는 곧바로 옥사에 갇혔고 한 달포가 지나자 사또는 그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교수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오. 내 이놈. 내 놈은 보통 인간의 힘을 넘어선 괴력을 지녔으니 이는 필시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 틀림없다.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괴물 같은 놈을 어찌 살려둘 수 있겠느냐. 이보시오, 사또. 언젠가는 당신도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큰 벌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오. 하늘이 두렵지도 않소. 시끄럽다. 이놈.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성문 밖 교수대로 끌고 가거라. 포졸들은 민준을 꽁꽁 묶어 성문 밖 형장으로 끌고 갔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교수대 위로 올라섰고 얼굴에 두건이 씌워지고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집행하라. 받침목이 떨어져 나가고 민준의 몸이 허공에 매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휘!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한 발이 정확히 밧줄을 뚝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여러 발의 화살이 날아와 포졸들의 손이나 어깨에 박혔고 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느 놈이 감히 관병들에게 활을 쏘는 것이냐. 곧이어 위풍당당한 모습의 형조 관군 수십 명이 말을 타고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명을 받들어 파견된 형조의 관리들이다. 이곳의 부패한 관리들과 악당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명이시다. 여봐라, 저기 있는 사또를 비롯하여 육방 관속들, 그리고 저 왈패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체포하라. 형조 관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또와 관리들, 왈패들을 모조리 포박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준에게 다가와 두건을 벗기고 묶인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강태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께서 저를 괜찮으냐, 아들아?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아버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형조의 관군들은 또 어찌... 내 부인이 내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더구나. 그리고 형조를 움직여 이 관군들을 보낸 사람도 바로 내 부인, 지연 아시란다. 내 부인이? 지연이가 형조를 움직였다고요? 아니, 부인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형조까지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나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다만. 듣자 하니 내 부인의 아버님이 바로 이 나라의 영의정 대감이시란다. 나라님 다음으로 높은 분이시지. 내 부인이? 영의정 대감의 따님이라고요. 아니, 그럼 영의정 대감의 따님이 어찌하여 그런 시골 마을에 홀로 살고 있었단 말입니까? 나도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구나. 어서 내 부인을 만나 직접 물어보거라. 민주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당장 한양으로 가서 부인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서라, 얘야.
영의정 대감의 따님이라면 이제 내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무슨 말이든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형조 관군들의 말 중 하나를 빌려 타고 곧바로 한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한양에 도착한 민주는 영의정 대감의 거대한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박지연 아씨를 만나러 왔소. 내 아내여. 어서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오. 병사들은 허름한 차림의 민준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더니 한 명이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병사가 돌아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명의시다. 절대 안으로 들일 수 없으니 당장 돌아가라 하셨다. 그럴 수는 없소. 나는 꼭 내 아내를 만나야겠소. 길을 비키시오. 대감의 명을 거역하려는 것이냐? 말을 듣지 않으면 큰 병고를 당할 것이니 어서 돌아가시오. 민주는 병사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칼을 뽑아 막는 병사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버렸습니다. 부인. 지연아 씨. 어디 계시오? 내가 왔소. 어서 나와 보시오. 민준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노비들과 다른 병사들이 뛰쳐나왔지만 민주는 그들 또한 전광석화처럼 모두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안채 방문이 열리며 위험 있는 풍채의 영의정 박대감이 굳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대체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대감 나으리. 글쎄, 저 자가 대뜸 나타나 자신이 아씨의 서방님이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사옵니다. 뭔일아? 네가 감히 내 딸 지연이의 서방이라고. 그것이 대체 무슨 해괴한 말이더냐? 네, 대감 나으리. 아씨와 저는 이미 혼인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장인어른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자네는 우선 잠시 안으로 들게. 그리고 지연이도 내 방으로 들라 이르거라. 잠시 후 고운 비단 옷을 차려입은 지연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반가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부인. 괜찮으시오. 별일은 없는 것이오. 네, 저는 괜찮아요. 서방님. 그런데 서방님이야말로 어디 다친 곳은 없으셔요. 난 부인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괜찮소.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부인이 영의정 대감의 따님이었다니 그동안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오? 그동안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서방님. 이분이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산골 사냥꾼 강민준이라 하옵니다. 그래. 관아에서 억울하게 죽을 뻔했다는 그 사냥꾼이 바로 자네였군. 실은 저와 혼인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결국 너는 아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운명을 정하고야 말았구나. 내가 어렸을 적 임금께서 너를 세자빈으로 점찍으셨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사라지고 난 후 임금께서 얼마나 상심하셨는지 아느냐. 10년 만에야 겨우 돌아와서는 고작 사냥꾼과 혼인을 하겠다 하니 이 아비로서 무척이나 당혹스럽구나. 죄송해요. 아버지. 허나 제가 만약 궁으로 들어갔더라면 저는 아마 10년도 채 살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을 것이어요. 제 몸은 서방님 같은 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몸이니까요. 그러니 아버지,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부디 저희들의 혼인을 승낙해 주셔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했던가. 영의정은 10년 만에 돌아온 외동딸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에휴, 알겠다. 내 내년의 고집을 어찌 꺾겠느냐. 좋다.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마. 하지만 영의정의 체면 때문에 혼례는 지연이 머물렀던 시골 마을 기와집에서 조용히 열렸습니다. 영의정은 대신 엄청난 재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민준과 지연아 씨는 꿈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민준은 아버지 강태식도 모셔와 함께 살았습니다. 민준의 남다른 정력과 지연아 씨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저기 저 강서방 좀 보게. 글쎄, 저 사냥꾼이 그 대단한 물건 하나로 영의정 대감의 사위가 되었다는 게 아닌가. 정말. 아니, 강서방의 그것이 그리도 대단하단 말인가? 나도 한번.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쉬. 조용히 하게. 한양 마님께서 들으시면 큰일 날 소리. 그래도 아쉽지 않은가? 저런 천하의 보물단지를 한양 마님 혼자만 독차지하다니. 쯧쯧. 마을 아낙네들은 민준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지만 그는 오직 아내 지연 한 사람만을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며 아버지 강태식을 모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연아 씨 또한 자신에게 꼭 맞는 천생연분 강민준을 만나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대대로 포수 집안이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강태식에게 사냥 기술을 배웠습니다. 청년이 된 민준은 아버지의 기대를 뛰어넘는 뛰어난 사냥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아버지 강태식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내일은 동쪽 능선을 따라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볼 참이다. 큰 짐승 발자국이 자주 보인다니 단단히 채비를 갖추어라. 네, 아버지. 염려 마십시오.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자는 사냥 도구를 챙겨 동쪽 능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거대한 호랑이가 사슴 한 마리를 맹렬하게 뒤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옳거니, 저놈들. 제대로 걸렸구나. 민준아, 너는 서쪽으로 돌아 쫓아라. 나는 북쪽으로 몰아가겠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준은 다람쥐처럼 빠르게 산비탈을 내달리며 호랑이를 쫓았습니다. 민준은 호랑이가 사슴을 쓰러뜨리는 순간 잽싸게 화살을 매겨 호랑이를 겨냥했습니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은 정확히 호랑이의 왼쪽 눈에 날아가 박혔습니다. 크아! 호랑이가 몸부림치는 순간 아버지 강태식이 쏜 화살이 남은 오른쪽 눈을 꿰뚫었습니다. 두 눈을 잃은 호랑이는 미친 듯이 발작하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입니다. 한 번에 호랑이와 사슴을 동시에 잡다니요. 허허, 그러게 말이다. 내 평생 이런 일은 또 처음이구나. 부자는 커다란 호랑이와 사슴을 짊어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장에서 호랑이 가죽과 고기, 사슴 고기는 꽤 큰 돈이 되어 엽전 두 뭉치가 생겼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기분도 좋으니 저작거리 주막에 들러 술이나 한잔하고 가자꾸나. 좋습니다, 아버지. 부자는 평소 자주 들르던 주막으로 향했고 주모가 화색을 하며 그들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강서방님. 오늘은 한 건 크게 하셨다면서요? 벌써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주모귀는 천리박 소식도 듣는 귀인가 보오. 벌써 여기까지 소문이 났단 말이오. 아, 그럼요. 제 귀가 어디 보통 귀인가요? 천리 밖에서 일어난 일도 다 아는 귀지요. 하하하. 하! 우리 주모귀는 정말 천리귀가 틀림없구먼. 강서방님, 오늘은 돈도 많이 벌어 기분이 좋으실 테니 오늘 밤은 주막에서 푹 쉬고 가시지요. 제가 아주 화끈하게 대접해 드릴 것이구먼요. 그련? 나도 주모 생각이 간절했는데. 오늘 밤 한번 제대로 별을 따보자고. 그려. 하!
아버지 강태식은 기분이 좋아 주모의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훌쩍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홀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으슥한 산길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산에 여럿이 여인 한 명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웬 놈들이 이 야심한 밤에 힘없는 여인을 이리 함부로 끌고 가는 것이냐? 뭐야, 이놈은 또 어디서 나타난 것이야. 괜히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내 놈 가던 길이나 어서 가거라. 어서 그 여인을 풀어 주거라. 그 여인이 싫다고 저리 발버둥 치고 있지 않느냐? 내 놈들은 사람도 아니냐? 뭐? 이놈이 보자 하니 목숨이 2개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여봐라. 저놈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거라. 왈패 2명이 흉기를 꺼내 들고 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준은 잽싸게 몸을 날려 그들을 순식간에 땅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놈 보자 하니까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하였구나. 왈패 두목은 칼을 뽑아 들고 직접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돌멩이를 집어들어 왈패 두목의 이마를 향해 던졌고 두목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남은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오. 달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놀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총각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소. 다친 곳은 없다니 다행이오. 그런데 댁이 어디시오? 이 밤중에 위험하니 내 집까지 데려다 드리리다. 집은 당분간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다가 저놈들이 또 보쌈에 갈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소? 그래. 그럼 집 말고 어디 다른 갈 곳은 있으시오? 없습니다. 갈 곳이 없소. 저런. 딱하게 되었구려. 그럼 우선 누추하지만 괜찮다면 내 집으로라도 가시겠소. 날이 밝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리해준다면 나야 정말 고맙지요. 알겠소. 그럼 날 따라오시오. 왜 그러시오? 혹 다리가 아픈 것이오? 너무 놀라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일어설 수가 없소. 그렇다면 내 등에 업히시오. 여기서 밤을 지샐 수는 없지 않소. 여인은 조심스럽게 민준의 등에 엎혔고 민준은 등 뒤로 전해져 오는 여인의 감촉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생전 처음 여인의 몸에 닿아본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불끈 솟아올랐고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라. 헉, 어째 내 몸이 갑자기 이리 뜨거워진단 말이야. 호호. 혹시 총각이시오? 그렇소. 난 아직 여자 경험이 없소이다. 호호호. 세상에 천연기념물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훤칠하고 무예까지 뛰어난 사내가 아직 수총각이라니. 내가 오늘 총각을 만나려고 보쌈을 당했나 보오. 호호호. 여인은 민준의 목을 감싸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어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헉 아니, 갑자기 내 목은 어찌 이리 조이는 것이오? 날 숨막혀 죽이려는 것이오? 호호. 내가 어찌 나의 귀한 천연기념물을 죽이겠소? 내 총각이 마음에 들어 그러는 것이오. 아이고, 2번만 마음에 들었다간 그날로 황천길을 가겠소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민준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에서 편히 주무시오. 나는 옆방에서 자리다. 실소. 이 깊은 산속 외딴 집에서 어찌 나 혼자 잔단 말이오. 무서워서 혼자는 도저히 못 자겠소? 그러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주시오. 네? 민준은 그럴 만하다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여인의 옆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여인의 다리 한쪽이 스르륵 민준의 허벅지 위로, 정확히는 그의 불끈 솟아오른
그곳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아 민준의 바지 앞섭을 뚫어져라 내려다 보았습니다. 옴매. 이게 정령 사람의 것이란 말이오? 절구공이가 따로 없네. 짐승의 것이 아니고서야. 여인은 망설임 없이 민준의 위로 훌쩍 올라탔습니다. 그 바람에 민준은 얼떨결에 생애 첫 경험을 치르게 되었고 강렬한 쾌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인이 온 산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더니 한바탕 격렬한 시간이 지나고 민준의 품 안에서 기절한 듯 축 늘어졌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괜찮소. 민준은 당황하여 여인을 흔들었지만 답이 없자 가슴에 귀를 대 보았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기절을 한 것이야? 나는 한 대도 때린 적이 없는데 어찌 기절을 했을꼬? 다음 날 한낮이 되어서야 아버지 강태식이 술이 취해 돌아와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 낯선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민준아. 내 방에 누워있는 저 여인은 누구더냐? 아버지. 저도 저 여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어젯밤 왈패놈들이 보쌈에 가는 것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뭐시? 보쌈을? 저런 고얀 놈들이 있나? 그런데 어찌 기절해 있는 것이야? 어디 다치기라도 한 게냐? 그게 실은 어젯밤에 제가 올라탔는데 그 후로 기절해서 아직도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뭐시? 내가 올라탔다고? 허허. 이놈아, 너한테도 그런 재주가 있었느냐? 아이고, 이제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아. 사실 강태식은 아들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어 걱정했는데 아들이 드디어 총각 딱지를 떼었다니 안심하며 대견해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다음 날도 깨어나지 않자 민준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버님, 이거 혹시 이 여인을 의원에게 데려가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허, 그럴 필요 없다. 너무 염려 말 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다 우리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내력 때문이다. 우리 강씨 집안 남자들은 조상 대대로 바지 속 물건이 아주 특별하니라. 워낙 기운이 넘치다 보니 보통 여인들은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고 3년도 채 안 되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고 만단다. 그래서 우리 집안 남자들은 대개 일찍 호라비가 되는 팔자들이지. 내 할아버지도 나도 모두 그러했다.